부산 북구에 사는 63세 유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만에 열린 고교 동창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고 서로 껴안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진수가, 얼마만이야?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최하순이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진수가 정말 오랜만이네. 너 요즘 떡집 한다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겠다. 있는 집은 걱정 없겠다고들 하지만 우리 남편은 요즘 빌딩 관리 때문에 골치라서 나도 스트레스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럭저럭 지내. 화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진수가 너 고등학교 때 기억나? 도시락 못 사온 날 많았지? 내가 그때 김밥 나눠줬던 거 기억나? 니들도 기억나지? 진숙이 얼굴이 얼마나 창피해 보이던지. 그래도 지금은 떡집이라도 하니까 배 고를 일은 없겠다. 너 그때 정말 고생 많았어.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했습니다. 4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도시락을 못 사가서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점심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이요. 아, 잊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창피함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구나.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헤어지며 화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카톡방 만들어서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40년 만의 재회는 씁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카톡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인사들이 오갔고 근황을 묻는 메시지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화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진수가 떡집은 요즘 어때? 장사는 잘 돼? 요즘 젊은 사람들 떡 잘 안 먹잖아. 우리 애들도 케이크만 찾더라. 그래도 가게 유지라도 하니 다행이지 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지, 이 기분. 며칠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는 애들 뒷바라지 끝나니까 무료하고 할 일이 없어서 골프나 배우러 다니는데. 진숙이 너는 무료할 시간이 없겠구나? 매일 새벽부터 일하니까. 그게 건강에 더 좋은 거야. 바쁘게 사는 게 좋지. 다른 동창들은 반응이 없었고 저는 그냥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떡을 치대며 생각했습니다. 휘둘리지 말자. 잘 살고 있는 게 괜히 그 기집애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화순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고 다음 날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콩과 팥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최화순이었습니다. 화순은 떡집 앞에 서서 떡을 보고 있었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에이, 너무 비싸네. 좀 깎아줘요. 손님, 여기 안 깎아요. 그럼 하나 줘봐요. 맛이라도 보게. 시식도 못 해봐요? 야박하다. 그래서 장사 되겠어요. 그러곤 획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 10,000원이라고 안 산다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장을 맞아봤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동창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부동산으로 성공한 친구였고 허세 없이 담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화순이 요새 어려운가 봐. 응? 무슨 말이야? 명품 가방도 짝퉁이더라. 그리고 해운대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세래. 남편이 사업 망했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힘들겠네.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작은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창 5명이 카페에 모였고 화순이도 왔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주도에 펜션 하나 더 샀어. 너희들도 나중에 놀러와. 공짜로 재워줄게. 다른 동창들이 부러운 듯 반응했습니다. 와, 좋겠다. 그래, 우리 언제 한번 가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순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네, 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순은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그렇게 허둥지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전화. 빚쟁이 전화 아니야? 정희가 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화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카톡방에 화순의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얘들아, 진숙이네 떡집에 가서 떡 좀 팔아주자. 우리 중에 제일 가난하고 힘들던 친구가 장사를 한다는데 도와줘야지.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어색하게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저는 단톡방에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쓰면 감정적으로 보여. 차분하게, 정확하게 대응해야 해. 저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화순이 정말 빚이 많아? 응. 남편이 사업 망해서 5억 넘게 빚졌대.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허세 부리는 거야. 짝퉁 명품 들고 다니면서. 알았어. 고마워.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동창회에서 끝을 내겠다고. 다음 동창 모임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화순아, 왜 매번 나를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날 짓밟으려고 했던 그 과거는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거짓으로 사는 게. 정희가 가게로 찾아왔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너 화순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응. 이번엔 제대로 말할 거야.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괜찮겠어? 화순이 한숨깔 하잖아. 괜찮아. 난 진실을 말할 거니까.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가 잘할 거야. 화순이 기집애 한두 번도 아니고. 동창 모임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낡은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저는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동창 모임 장소는 부산 센텀시티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화순이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화순은 자리에 앉으며 제 쪽을 힐끗 받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숙이도 왔네. 이렇게 가게 비우고 다녀도 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황새 가랑이 찢어진다, 하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고 화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순아. 응? 나 가난했던 거 맞아. 도시락도 못 사가고 점심시간마다 물로 배 채웠어.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솔직하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하면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어. 화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너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짝퉁 들고 다니며 부자인 척하는 거,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니야?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5억 넘게 빚졌다며. 해운대 아파트도 전세고 그 명품 가방도 짝퉁이고 제주도 펜션은 또 뭐야? 없는 거 아니야? 다른 동창들이 술렁였고
화순을 쳐다봤습니다. 화순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정희한테 들었어.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떡값 깎는 것도 봤어. 화순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짓밟으면서 허세를 부려? 내가 제일 만만해서? 화순은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진수가.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고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동창들이 하나씩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속 시원했어, 진수가. 우리도 화순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수가, 너 정말 멋있었어. 떳떳하게 말하는 내 모습 보면서 나도 배웠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사용한 지갑이었고 가죽은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지갑 옆에는 가난했던 시절 첫 월급으로 산 1,000원짜리 손수건이 아직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 하나 사는데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그때 나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어.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가난했던 과거가 훨씬 당당하구나.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도착했고 저는 가볍게 내렸습니다. 떡집 간판이 저를 반겼고 내일도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제가 일구어온 제 일상이었습니다. 화순은 그 뒤로 동창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톡방에서도 나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화순을 용서했습니다. 걔도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유진숙 씨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거짓 없이 떳떳하게 살아온 그 세월이 진짜 승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를 들춰내며 괴롭혔던 사람, 혹은 허세로 남을 무시하던 사람 말이에요. 유진숙 씨처럼 당당하게 맞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